시골집에서의 여름은 평화롭고 활력이 넘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어머니는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의 모습으로 문 앞에 나타나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입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가족의 가장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든 여성이 그 작은 천국, 즉 잘 관리된 2층 집, 흠잡을 데 없는 화단, 과일 나무, 관상용 물고기가 있는 작은 호수 등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베트라너 얼렉스 서프너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꿈이었지만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사별한 지 5년이 된 그녀는 외곽의 소박한 아파트에 살았고 그녀의 유일한 위로는 아들 빅토르뿐이었습니다. 마리나와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베틀라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엘리트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소녀가 그녀를 어느 정도 우월하게 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빅토르의 방문과 전화는 점점 더 드물어졌고 그의 손자 아르템이 태어나자 화해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마리나는 시간 부족과 자신의 창작 규칙들 이유로 회의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산발적인 방문 중 하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스베트라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트카, 엄마가 있다는 걸 잊었나요?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불쑥 말했다. 나 혼자야.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써. 손자도 볼 수 없어. 피곤한 빅토르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마리나는 이미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저글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입니다. 그러나 스베틀라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만 생각해요. 당신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나에게서 빼앗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빅토르는 다시 한번 같은 비명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마리나가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세련된 콘도의 넓은 공간인 마리나 가족의 시골집과 같은 피난처를 원한다고 오랫동안 암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스베틀라나는 거의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마리나의 시어머니 사이의 긴장은 첫 만남부터 분명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거 아시죠? 빅토르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당신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죠. 왜냐하면 그녀의 부모님은 그것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베틀라나는 흐느끼며 반박했습니다. 그날 밤, 빅토르는 흔들리며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가 며칠 후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불편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전화가 울렸다. 엄마, 앉아 계시나요? 빅토르가 의심스러운 흥분으로 물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시골집 얘기했던 거 기억나? 깜짝 선물이 있어요. 내일 들를게요.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발코니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차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빅토르는 눈에 띄게 긴장한 채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익숙한 길을 따라 도시를 떠났을 때 그녀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보게 될 겁니다. 그는 수수께끼 같은 어조로 대답했다. 놀랐어요. 시댁이 있는 콘도 쪽으로 몸을 돌리자 스베틀라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 마리나 집에 갈 건가요? 그는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정확히는 아니지. 빅토르가 중얼거렸다. 나를 믿으세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고 사람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주에 여행을 갈 거예요. 빅토르는 질문을 예상하며 설명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 집이 당신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스베틀라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빅토르는 망설였다. 원할 때마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열쇠 사본은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빅터, 미쳤어. 이건 절도야. 내가 어떻게 남의 집을 허락 없이 쓸 수 있겠어? 아들은 말을 더듬었다. 글쎄, 허락 없이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내가 승인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스베틀라나는 충격과 유혹 사이에서 찢겨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결국 그는 가족의 일부인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어떤 면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것이 무엇인지 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아무것도 손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평화를 즐기십시오. 아들, 진심이야.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빅토르는 그녀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고개를 끄덕였다.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당신은 내 어머니이고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스베틀라나의 마음속에 뭔가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통제력을 느꼈다. 이 열쇠를 나에게 주세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번 보고 싶어요. 빅토르는 마치 그녀가 이미 집을 소유한 것처럼 집으로 행진하는 그녀를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그것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이미 후회했지만 되돌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스베틀라나는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선물을 자랑하며 친구들을 차에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버전에서 그 집은 이제 은밀하게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빅터는 주인이 4일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스베틀라나는 이미 그 장소에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가구를 재배치하고 커튼을 달았으며 다음 시즌에 무엇을 심을 것인지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넷째 날, 그는 동료인 걸리너 너콜라브너와 지너아이더 스티퍼노브너를 차에 초대했습니다. 여성들은 흠잡을 데 없는 정원, 아늑한 집, 특히 물고기가 있는 연못에 감탄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당신 아들이 준 선물인가요? 갈리나는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돈을 어디서 얻었나요? 그 사람은 잘 살고 있어요. 스베틀라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도와주셨나 봐요. 그들은 가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나의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전에 여기 오지 않았나요? 라고 지나이다를 찔렀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건조하게 말했다. 이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내 집이에요. 내 아들이 나한테 준 거예요. 다른 집이 필요하면 사세요. 운명이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세 사람이 대지 경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즉시 마리나의 부모인 이고르 블라디미로비치, 지고어 블레디미러비치와 냉정한 표정을 칼날처럼 자르는 엘레나 드미트리예브나 걸레이너 드마일리어프너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시트처럼 창백한 마리나가 입술을 팽팽하게 다물고 있었다. 이어진 침묵은 너무나 짙어서 꽃 위에서 벌들이 윙윙거리는 소리조차 그친 것 같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고어 블레디미러비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각 음절은 문장처럼 무게가 나았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 차려진 테이블, 반쯤 차 있는 접시, 이제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치마를 매만지고 있는 세 여자를 훑어보았다. 스베트라너 얼렉스 서프너 그는 그녀의 이름을 말할 때 경멸을 숨기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스베틀라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자존심이 그녀를 지탱하는 것처럼 어깨를 곧게 폈습니다. 아이러니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닿았다. 이제 내 다쳐입니다. 그렇죠. 내 아들이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마치 카드게임에서 마지막 에이스를 낸 것처럼 승리의 말이 나왔습니다. 마리나는 몸을 떨었다. 홍조가 그녀의 목까지 올라와 그녀의 뺨을 보라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담겨서 떨렸다. 빅토르가 어떻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줄 수 있었나요? 그러나 이고어 블레디미러비치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린 몸짓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누르고 귀에 갖다 댔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끌렸습니다. 빅토르 그가 말하자 그 이름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당신의 어머니와 그녀의 친구들이 우리 다차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이유를 당신이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말하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스베틀라나는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고르 블라디미로비치의 얼굴은 철문이 잠길 때까지 삐걱거리는 것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그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해했다. 그는 참석한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중얼거렸다. 그런 다음 피를 식히는 차분한 태도로 스베틀라나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재산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스베틀라나의 발 아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 갈리나 앞에서 지나이다는 공포와 간신히 감춰진 만족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절대. 바이시어가 나에게 열쇠를 줬어요.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내가 다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열쇠를 주는 것과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지고르 블라디미로비치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권리도 주지 않습니다. 치마.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스베틀라나는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고 반항적으로 말했습니다. 부르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실수였습니다. 이고어 블레디미러비치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소한 부탁에도 응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짧고 정확한 말로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스베틀라나는 손톱이 손바닥에 파묻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 네프터눈 티를 받아들인 것을 분명히 후회하며 긴장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20분 뒤 다가오는 엔진 소리가 긴장을 풀어주었다. 정문에는 경찰차가 주차돼 있었고 젊은 경찰관 2명이 꾸준한 발걸음으로 경내로 들어섰다. 문서를 주세요. 충분히 본 사람의 차분한 권위로 그들 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이고어 블레디미러비치는 여권과 소유권 증명서를 서두르지 않고 제시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신분증만 갖고 있었는데 악수를 하며 건넸습니다. 당신은 불법적으로 사유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 후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주인이 당신에게 그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내 아들 필사적으로 스베틀라나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더라도 기부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모아 안전하게 떠나지 않으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문 앞에 멈췄다. 빅토르가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스베틀라나의 부모인 알렉세이 드미트리예비치가 흔들리지 않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타마라 이고레브나는 걱정으로 촉촉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스베틀라나는 숨이 막혔고 그녀의 자신감의 가면은 젖은 석고처럼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빅터가 전화했습니다. 벌렉세이 드마일리버가 실망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현장을 평가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보니 생각보다 더 심하네요. 그는 이고르 블라디미로비치를 향해 형식적이고 거의 엄숙한 몸짓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딸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나는 이것이 당신의 재산임을 이해합니다. 이고르 블라디미로비치, 지고어 블레디미러비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얼렉세이 드마일리버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그에게 다차를 선물로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고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날카로웠다. 얼렉세이 드마일리버는 스베트라너에게 몸을 돌렸고 그녀는 마치 때린 것처럼 움츠러 들었습니다. 스베틀라나, 그녀의 이름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정신이 나갔나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폭발했고 뺨이 불타올랐습니다. 바이시어가 나에게 열쇠를 줬어요. 다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빅토르가 마침내 말을 끊었다. 엄마, 우리가 없을 때 가끔 우리 허락을 받아 여기에 오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기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우별표. 말이 칼처럼 떨어졌다. 스베틀라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마치 그들 사이에 땅이 열린 것처럼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물건을 가져오세요. 채찍 같은 그의 목소리로 얼렉세이 드마일리벅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떠난다. 그리고 당신은 주인에게 사과할 것입니다.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하루를 망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건조하고 즐거운 소리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세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5분 후 스베틀라나와 그녀의 부모,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 지금은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함은 이미 택시에 타고 있었고 다차와 굴욕,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그녀를 쳐다보던 아들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얼렉세이 드마일리벅은 이고어 블레디미러비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빅토르와 마리나는 시댁과 단둘이 지상에 머물렀다. 결혼의 미래를 정의하는 어려운 대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스베틀라나는 부끄러움의 눈물을 삼키며 침묵을 지켰다. 그가 부모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에만 벌을 받은 아이처럼 경련을 일으키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두가 나를 반대합니다. 그는 흐느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스베틀라나 그녀의 아버지는 지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는 버릇없는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아들을 지탱할 수 없는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제 그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나는 그의 결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리나가 그 사람을 나한테서 멀리하게 해요. 아니면 그를 밀어내는 사람입니까? 타마라 이고레브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스베토카, 사과해야 해요. 아니면 그를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베틀라나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불의가 불처럼 타오르며 둔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는 빅토르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마리나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녀는 그들 없이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빅터는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집 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자주 방문하는 그녀의 부모님에게만 그녀는 진원처럼 반복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 대신 그 신생기업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울지 마세요. 얼렉세이 드마일리벅는 인간의 어리석음, 특히 자신의 딸의 어리석음이 여전히 그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스베틀라나는 계속해서 아들을 보이콧하며 잡초밭처럼 분노를 키웠다. 그에 대한 소식은 손자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그의 부모를 통해서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서 얼렉세이 드마일리벅는 서문없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다차로 가자. 무슨 다차요? 스베틀라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의 경우 그는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나는 마을 외곽에 작은 땅을 샀어. 고급스러운 것은 없지만 작은 집과 정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차를 샀나요? 왜?
그들은 결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차고를 팔고 저축한 돈을 조금 썼습니다. 아버지는 냉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신선한 공기가 좋아요. 그리고 쉴 곳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다차는 검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낡은 목조 주택, 장작난로, 과일나무가 자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수영장도 없었고 디자이너 가구도 없었고 관상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에서는 소나무 냄새가 났고 멀리서 줄기 사이에는 맑은 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에 놀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알지 못했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해요. 그녀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이후로 본 적이 없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표정을 관찰하면서 함정, 즉 이것이 아버지가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가려진 교훈 중 하나라는 신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세이 드미트리에비치의 눈에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고 마치 그가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놀랄 만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곳은 평화롭습니다. 그럼 결정됐어요. 마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나는 다차를 당신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우리는 잘 산다. 스베틀라나는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무미건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안 돼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점은 우리가 여전히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밤은 상처처럼 아픈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얼렉세이 드마일리벅는 세부 사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빅터가 자신이 만든 스캔들로 인해 아내와 아들을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떨었는지 말했습니다. 그의 손자 아우티엄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진한 마음으로 할머니에 대해 물었던 방법. 할머니는 왜 이제 안 오세요? 마치 그녀가 단순히 사라진 것처럼 선택에 의해 그들의 삶에서 지워졌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버지는 자신의 말이 질식할까봐 두려워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경심.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의 다차에서 며칠 동안. 친구도 아닌 여성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위해? 이번에 스베틀라나의 눈물은 자기 연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타고 정화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초래한 피해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빅토르의 전화번호를 누르는 동안 전화기가 그녀의 손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중립지역인 냉담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곳에서는 탄 커피 냄새가 그들 사이의 침묵의 무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웨이터가 떠날 때까지 거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비셔, 용서하세요. 두려움이 그녀를 마비시키기 전에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괴물이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빅토르는 마치 함정을 예상한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인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당신 때문에 직장을 잃을 뻔했다는 걸 아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내 상사인 이고어 블레디미러비치가 정당한 사유로 나를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를 것입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지울 수 있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맙서사, 비틱. 몰랐어요. 물론 나는 몰랐습니다. 그는 분노하기보다는 피곤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마리나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내 어머니조차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들과 얘기해 볼게요. 스베틀라나가 그녀를 놀라게 할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마리나와도. 나는 틀렸다. 빅토르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그녀를 지켜보았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는 마침내 물었다. 갑자기 이런 변화는 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흔들리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다차를 주셨습니다. 내 다차. 그리고 나서야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그녀를 찾기로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대화는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스베틀라나가 말을 아끼지 않고 자신이 사소한 부러움 때문에 행동했다고 고백하자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5년 후, 스베트라너 얼렉시이브너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한때 버려졌던 나무 다차는 이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창문은 햇빛에 반짝이고 정원에는 꽃이 피었고 마당에 있는 큰 테이블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차려져 있었습니다. 빅터와 머리너는 할머니를 도와 식물에 물을 주거나 자신이 판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 아우티엄을 데리고 자주 왔습니다. 이는 이고어 블레디미러비치의 다차에 대한 아이러니한 경의입니다. 할머니, 제가 크면 이 다차는 제 것이 될까요? 어느 날 블랙베리를 따고 있던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흙냄새와 익은 과일 냄새를 맡았습니다. 원한다면 살리시코.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전에는 우리를 거의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그 질문은 악의 없이 직접적으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아빠는 너와 엄마가 친구가 아니라고 했어. 스베틀라나는 한숨을 쉬며 적절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가끔 어른들은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해요. 아우티엄. 나는 마리나의 조부모님과 같은 다차를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일하고 저축하는 대신 내 것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토끼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싶어하는 여우에 관한 우화처럼요. 오. 손자의 눈이 빛났다.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해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웃었다. 하지만 우화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과했고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날 저녁 가족이 정원 테이블 주위에 모였을 때 지금은 예상치 못한 애정으로 마리나를 대했던 마리나의 부모인 빅토르와 마리나, 스베틀라나는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 순간을 볼 때까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그 다음에는 어머니, 1년 후 헤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듯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부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가 없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